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쾰른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또 한 번 선발 출전하면서 90분 풀타임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 경기에서도 든든한 이 바이에른 뮌헨의 방패막이 되었습니다. 거의 100년 만에 보는 것 같은 그런 리그 경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랜만에 돌아온 이 A매치 기간 이후의 리그전인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 일단 라인업을 살펴보면 특별할 거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일단 슈퍼모팅 선수가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 역시 이제 선발로 출전을 했는데, 김민재 선수만 대문자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튼 김민재 선수 어김없이 선발 출전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해리 케인이 최근에 이제 독일에서 굉장히 좋은 스타트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첫 11경기에서 17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연속으로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현재 이제 유럽에서 케인보다 많이 골을 넣고 있는 선수는 아말 펠레그리노라는 선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23골을 넣었다고 해요. 27경기가 치러진 노르웨이에서 이제 23골을 넣었다고 하고, 근데 이제 케인은 지금 뭐 시즌 11경기째 그리고 12경기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유로피언 골든슈에서 이제 유럽 득점왕을 기록할 확률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선발 라인업 다시 살펴보면은 해리 케인, 슈퍼모팅, 코망, 사네, 키미히, 고레츠카, 그리고 라이머, 우파메카노, 김민재, 마즈루이, 그리고 노이어 키퍼가 나왔습니다. 선발 라인업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고, 이 특별한 점은 바이에른 뮌헨이 올더스트 스타팅 라인업 인 분데스리가, 이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선발진이다. 평균 나이가 29.1세, 굉장히 높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는 BBC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19년에 나왔던 그 울프스부르크를 상대로 6대0으로 이겼던 바이에른 뮌헨의 그 경기 이후로 가장 나이가 많은 선발진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9살 39일 평균 나이로 해도 굉장히 높은 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상대팀은 뭐 25.7세니까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바이에른 뮌헨을 제압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자, 경기 장면 좀 살펴보면 일단 전반에 쾰른이 이 젊은 패기를 앞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전방에서 이제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1대1 구도로 이제 압박을 하는데, 근데 뮌헨이 노련합니다. 나이가 있는 만큼 또 노련하고, 14분에 김민재 선수가 이제 공중에 떴다가 이제 추락하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충격을 크게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BBC에서도 이를 주목합니다. 바이에른 디펜더 민재 킴 need some treatment, 약간 좀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동료들이 이제 공을 밖으로 차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투엘 감독도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눈빛을 보여줬는데,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죠. 김민재 선수가 최근에 이제 휴식도 없고 굉장히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차가운, 또 겨울에 이제 땅에 떨어졌을 때 이 충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허리를 부여잡고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또 풀타임 소화를 합니다. 이 부분도 참 인상적인데, 자, 일단 BBC에서 주목한 이야기들 조금 더 살펴보면은 김민재가 이제 다시 돌아왔다. 그 어색한 추락 이후로 다시 이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편해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은 도전을 해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김민재의 어떤 불편함이 이제 뭐 외신에서도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19분 만에 해리 케인이 결국에는 한 골을 넣으면서 이 뮌헨의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일단 이제 패스가 중원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반대쪽에는 이제 슈퍼모팅이 있는 것 같은데 슈퍼모팅한테까지 이제 공이 연결이 되죠. 이 슈퍼모팅한테 연결된 이 공 슈팅을 했는데, 한번 접고 나서 슈팅을 했죠. 슈팅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뒤에 있는 수비수를 맞고 튕겨 나오게 됩니다. 튕겨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 공이 워낙 세기도 했고 이 공을 막기 위해서 이제 몸을 던졌던 수비수는 결국에는 이제 균형을 잃게 되고, 결국 케인이 이를 그대로 밀어 넣으면서, 뭐 아무도 막고 있는 선수가 없죠. 그대로 밀어 넣으면서 결국에 선제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막고 있는 선수도 없는데 뭐 이 상황 가운데서 해리 케인이 골을 못 넣을 이유가 없죠. BBC에서도 누가 넣었는지 봐라 이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해리 케인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슈퍼모팅이 좋은 슈팅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일단은 선방으로 인해서 막힌 상황에서 해리 케인이 결국에는 비어있는 네트를 흔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기록으로 이어지죠. 분데스리가 이 역사상
12경기 만에 18골을 넣은 선수가 없을 뿐더러 심지어 이제 해리케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이 첫 시즌 아닙니까? 게다가 이제 첫 번째로 영국인으로서 한 캠페인에서 18골을 넣는 그런 선수가 되었다. 굉장히 기록을 연이어 세워가고 있는 이 해리케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리케인이 벌써 바이에른 뮌헨 소속으로 22골을 넣었다고 해요. 뭐 챔피언스 리그도 있고 컵대회도 있고 여러 대회가 있으니까 22골을 벌써 넣은 상황이고, 그리고 미넨에서 이제 두 자릿수 골을 넣은 사람이 없습니다. 해리케인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놀라운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대0 상황에서 일단 바이에른 뮌헨이 컨트롤을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35분쯤 되니까 일단 그 상대팀의 젊은 패기도 사라졌습니다. 결국에는 수비하러 내려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쾰른과 바이에른 뮌헨의 상황에서 결국에는 김민재 선수가 지속적으로 이제 뭔가 좀 잘라내면서 결국에는 이 쾰른의 어떤 공격력을 막아내는 그런 장면이 외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는 어쨌건 최후방에서 이제 공을 지속적으로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상대의 어떤 공격력을 완벽히 억제해버리는 그런 이제 좋은 역할을 보여줬습니다. 김민재 선수 다행히 크게 다친 데는 없어 보였고, 그나마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인다. 이 정도가 이제 지속적인 어떤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이 끝났을 때 일단은 해리케인이 7.1점, 김민재 선수 6.5점 정도의 이제 평점을 기록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전체적인 상황 살펴보면은 이제 상대팀이 공격을 할 여지조차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바이에른 뮌헨이 거의 경기를 엄청나게 주도했던 그런 경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를 주도했던 거에 비해 골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반전에 보면은 공 소유 67%, 슈팅도 12개, 유효 슈팅 5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슈팅을 기록했는데 불구하고 이제 한 골밖에 못 넣었죠. 좋은 찬스가 5개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반전인데 4개나 놓쳤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골 결정력 부분에 좀 아쉬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이에른 뮌헨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들 많이 있었죠. 슈퍼모팅이라던가 사네라던가 굉장히 좋은 슈팅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져갔는데 상대 수비수가 막아내거나 아니면 키퍼가 막아내는 장면들이 연이어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웠던 그런 전반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전 같은 경우에는 좀 로우 에너지 게임,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에너지가 많아 보이지 않고 이 A매치 이후에 벌어지는 전형적인 그런 경기다라고 이제 BBC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좀 타파하기 위해서 쾰른이 막 교체를 많이 합니다. 교체 선수를 이제 5명 다 써가면서 이제 교체를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점은 투헬 감독은 교체하는 걸 까먹은 것 같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벤치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2010년 12월 루이 반할 이후로는 지금 투헬이 처음으로 무교체로 운영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13년 만에 무교체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김민재 선수만 안 뺀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뺐습니다. 이게 어떤 전략인지, 챔피언스 리그를 앞두고 이제 하는 어떤 체력 안배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전혀 교체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고, 김민재 선수가 이제 마지막에도 굉장히 좋은 방어를 보여줬습니다. 쾰른이 마지막에는 좀 공세를 보이면서 1대0으로 쳐져 있는 상황에서 한 골이라도 더 넣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인데, 지속적으로 이제 굉장히 선수가 많죠. 공격에 참여하는 쾰른의 선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볼 수 있지만 별 소득 없이 그대로 물러나면서 쾰른은 그대로 1대0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전반전에 비해서 후반전에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적인 어떤 위력은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점유율은 여전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전혀 공격을 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최종 평점 보면은 김민재 선수가 7.6점을 기록하면서 준수하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해리케인이 7.7점, 오늘 골을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할 줄 알았는데 코망이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7.9점을 받았고, 그리고 코망 선수가 오늘 좋은 경기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물론 골이 없었지만 골이 없었다는 것 외에는 또 좋은 경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김민재 선수의 세부 지표를 좀 살펴보면은 일단 2번 걷어내고 슈팅도 하나 막아내고 가로채기도 3번을 기록하면서 수비적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을 뿐더러 일단 공중볼 경합에서 이제 3번 중에 2번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터치는 135개를 기록하면서 팀에서 가장 많은 터치를 기록하고 123번의 패스 중에서 117번의 패스를 성공했다. 95%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고, 롱볼 8개 중에 4번 성공을 하면서 50%의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김민재 선수 여기저기에서 수비하는 거는 똑같았습니다. 전반전에 이제 수비를 하다가 넘어지는 이 장면, 굉장히 좀 많은 팬들의 우려를 사기는 했지만
이렇게 전방으로 나가서까지 공을 끊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제 크로스가 들어오는 거를 간결하게 막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김민재 선수의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김민재 선수의 어떤 그 놀라운 피지컬, 하루 이틀이 아니죠. 이 전반전에는 이 상황이 아무래도 가장 놀라운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52분에도 김민재 선수가 뒤로 넘어오는 공 그대로 막아주는, 사실 여기가 김민재 선수의 위치가 맞나? 이쪽이 김민재 선수 위치 아닌가요? 여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김민재 선수가 거의 뭐 홍길동 수비를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후반전에는 또 상대 선수가 나가 떨어지는 장면이 59분에 있었죠. 김민재 선수와 이제 볼 경합을 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는 그런 느낌의 장면이 또 있었고, 그리고 이제 90분 장면이죠. 김민재 선수가 이제 상대에게 들어오는 이 패스를 그대로 막아버리면서 이 상대방까지 이 볼과 함께 이 터치라인 밖으로 날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이 볼을 주장해 보지만 여하튼 뭐 전혀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던 그런 김민재 선수의 완벽한 수비였고, 그리고 투엘 감독도 결국에는 김민재 선수의 수비에 힘입어서 무실점으로 1대0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 바이에른 뮌헨은 결국에는 이제 그 최상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1위로 올라섰고, 사비 알론소 감독의 레버쿠젠인데 지금 11경기를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번 라운드 끝에도 바이에른 뮌헨이 과연 이제 리그 최상단에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하튼 바이에른 뮌헨은 여전히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10승 2무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 리그의 우승을 기록할 확률이 여전히 높죠.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아파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이제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센터백 자리에서 좀 이제 김민재 선수를 쉬게 해줄 만한 선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이기는 합니다. 여하튼 나폴리에서도 굉장히 많이 뛰었고, 그 뒤로도 이제 김민재 선수가 미넨에서도 풀타임으로 지속적으로 활약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뮌헨이 지금 김민재 선수를 너무 혹사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투엘 감독이 여하튼 2010년 이후로 뮌헨의 무교체 경기를 처음으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거 교체나 아니면 적절한 어떤 선수들의 체력 안배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특히 A매치 기간에 굉장히 고생한 선수들이 많은 뮌헨이었는데 무교체, 쾰르는 어떻게 보면은 뭐 A매치 기간에 선수들이 많이 안 뛰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5명의 교체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은 지금 뮌헨이 너무 지금 교체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여러분들은 오늘 경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